공사를 했을 때 공사비와 직결되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시 짓는다고 생각을 할 때는 너무나 많은 법이 바뀌어 있어요 지금. 그랬을 때 만족도에 따라 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하냐 아니면 매입을 포기를 하냐. 내가 이 땅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. 1-1번 땅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럼 무엇을 확인하셔야 될까요? 서류상으로는 다 하자가 없는데 다 해서 내가 이걸 계약 전 단계예요. 그러면 꼭 확인하셔야 될 게 기반시설 공사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. 기반시설 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첫째 전기를 끌어와야 되고요. 그 다음 두 번째 수도를 끌어들여와야 되겠죠. 물론 시골이니까 도시가스는 상관이 없겠죠. 이 두 가지 조건이 과연 몇 메다 정도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건가. 이것은 공사를 했을 때 공사비와 직결되는 이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옆집에 민가가 있으면 거기서 뭐 한전에서 신청하면은 그 집에 전기가 들어와 있으면 거기서 전기를 끌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집에서 바로 또 하수구와 연결해서 메인 하수관이 있으니까요. 그 집 하수관에 연결하는 게 아니고 메인 하수관으로 연결하면 땡겨오면 되는 거니까. 그러나 몇 메다 정도가 있는지 이걸 꼭 확인하신 다음에 모든 조건이 내가 원하는 땅이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그때 부동산으로 꼭 가셔서 계약을 하시되, 계약을 하실 때 제가 계약하시기 전에 그 토지 등기를 꼭 띄워보시라고 하셨죠. 이거는 부동산에서 당연히 계약을 할 때 이 서류를 띄워줄 겁니다. 근데 계약을 할 때만 띄워줘요. 대부분이 부동산들이.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을 치른다. 이렇게 이 절차를 밟으실 경우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하고 바로 잔금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. 이럴 때는 계약할 때 토지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시고 그 다음에 중도금 치를 때에도 토지 등기부등본을 띄워달라고 하세요. 마지막 잔금 치를 때에도 토지 등기부등본을 꼭 띄워달라고 하세요. 그래서 계약할 때와 중도금 치를 때와 잔금을 치를 때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얼굴을 꼭 확인하세요. 갑구와 얼굴을 동시에 확인하셔야죠. 갑구는 소유자 명의가 있고 얼굴은 근저당권이랄지 지당권이랄지 저당이랄지 이게 변동사항이 있나 없나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문제가 안 되겠죠. 이제 서류상으로 검토를 하는 거면 아마 이 정도 확인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, 물론 우리가 확인을 안 하셔도 부동산에서 확인을 해 주십니다. 요즘에는 부동산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가더라고요. 그러나 내 돈을 들여서 내 재산을 매입하는 거잖아요. 부동산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챙겨서 확인을 하시라. 그리고 이 서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서류 있죠. 토지 등기부등본, 지적도, 그 다음에 토지대장. 이것은 부동산에서 언제든지 좀 요구하면은 띄워줍니다. 그러니까 부동산에다 요구하셔가지고 꼭 확인을 해 주십사. 그 다음에 전원주택 부지가 아닌 도심 속에서 이제 땅 매입을 할 경우가 있어요. 도심 속에서의 땅 매입은 물론 구도심에서의 땅 매입이 있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조성사업지구 내에서의 땅 매입이 있겠죠. 그러나 이 구도심 쪽에서의 땅 매입에서는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.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땅이 100평이에요. 100평인데 건물이 60평이 풀 앉혀져 있어요. 바닥 면적이. 그러나 이제 이 집을 사가지고 내가 다시 헐고 다시 짓는다고 생각을 할 때는 너무나 많은 법이 바뀌어 있어요. 지금. 그 법이 바뀌어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주차법이 많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집이 나올 수가 없어요.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? 그 땅의 지적도를 가지고 가서 설계사무소에다가 기본 설계를 의뢰를 하세요. 그러면 기본 설계를 의뢰를 했을 때 현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 그 시각에 그 시점에서의 건축법이나 주차법이 바뀐 걸 적용을 해가지고 건축사들이 설계를 뽑아줄 거예요. 그러면 내 집 모양이
이런 100평 이 땅에다가 이런 모양의 집이 안 채지겠구나. 그랬을 때 만족도에 따라 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하냐 아니면 매입을 포기를 하냐.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. 그 다음에 택지개발 조성사업지구, 택지개발 조성사업지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굳이 부연 설명을 해주자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환경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와 정부 기관이 같이 투자를 해서 일정 지역을 매수를 해가지고 구역 정리를 다시 해서 일반인들이나 아빠 뭐 공공주택도 짓고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일반 택지로 잘라가지고 뭐 80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공급을 해서 그 일반인들은 그 땅을 매수를 해가지고 짓는 건축물을 짓는 방식인데 요즘에 많이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. 고양시 창릉 신도시랄지 부평 계양지구랄지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좀 물론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인천의 서구 창라 국제도시 이런 데가 전부 다 택지개발 조성 사업지라고 하겠죠. 이제 택지개발 조성 사업지구에서의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건축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택지개발 조성 사업지구와 검단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정말 실물에 가까운 제가 앞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던 것을 실제로 피부에 와 닿게끔 브리핑을 해 드릴 것이고 제 경험과 앞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이랄지 어떤 전망도 굉장히 실감 있게끔 설명을 드릴 테니 참조하시고 또 우리 검단 강집사 구독 많이 해 주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